네, 안녕하세요. 20년 4회차 식품기사 기출문제 제2과목 식품화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관능검사 문제 나옵니다. 차의 식별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오는데, 자, 관능검사 크게 세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종합적 차이검사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특성 차이 검사가 있습니다. 특성 차이.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소비자 기호도가 나옵니다. 소비자 기호도. 자, 차이를 한번 보실게요. 종합적 차이 검사는 하나의 기준 시료를 두고 플러스 두 개의 시료를 같이 주던지 아니면 기준 시료에다가 두 개의 시료를 섞어서 세 개를 혼합해서 A, B, B 아니면 B, A, B 이런 식으로 섞어서 주던지 해서 이 기준 시료와 시료가 동일한지 아닌지의 차이를 판별하는 실험입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1, 2점 검사랑 3점 검사 있습니다. 특성 차이 검사는요, 두 가지 시료가 있는데 이게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2점만 주기도 하고요. 2점을 세트로 AA를 주든 AB를 주고 BA를 주고 BB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하는 실험이 특성 차이고요. 소비자 기호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기호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소비자 기호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요. 1, 2점 검사랑 3점 검사는 여기 종합적 차이에 들어가는데 2점 검사는 특성 차이에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기준 시료가 하나 있어서 3개씩 검사하는 게 종합적 차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소비자 기호도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수의 대중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이 가장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대신에 이 패널들은 아무나 써도 돼요. 훈련되지 않은 패널을 써도 되지만 나머지 분석에서는 훈련된 패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들어갈게요. 콜로이드 입자가 가지는 성질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콜로이드라는 거는요, 어떠한 밀입자가 공기나 아니면은 액체상에 녹아있는 물질을 우리가 콜로이드라 그래요. 뭐라 그러면은 국처럼 섞여있는 물질을 콜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콜로이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반투성, 흡착, 브라운 운동 모두 다 콜로이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흡착 같은 경우는 콜로이드 안에 밀입자가 섞여있다 그랬어요. 걔네가 흡착을 할 수 있겠죠. 다공성 물질 안에. 그리고 브라운 운동은 자체적으로 운동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고 답은요 4번 삼투압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환원성 당류로 단맛을 내는 저칼로리 감미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환원성 당, 비환원성 당이 나오네요. 여기서 환원성 당류를 고르라 그랬고 비환원성 당류를 고르라 그랬어요. 자, 환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체적으로 OH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OH가 들어가는 당류들 많죠? 뭐 우리 포도당, 뭐 메가당, 과당, 유당 다 여기에 환원성 당류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비환원성 당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설탕이 바로 비환원성 당입니다. 왜? 얘는 OH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환원성 당류는 뭐가 들어간대요? OH 들어간대요. 이 중에서 OH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당, 알코올. 왜 알코올 OH기 들어가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트랜스 지방 및 트랜스 지방 저감화에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트랜스 지방이라는 건 뭐예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있죠. 불포화 지방산은 얘네가 결합이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융점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운반이 어렵죠? 운반이 그럼 어렵고 산화가 쉬워요. 변질이 쉽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불포화 지방산이 좋지만 얘는 금방 산화가 되기 때문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얘를 오래 장기간 보관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경화 처리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니켈 촉매 안에서 경화 처리를 진행을 해요. 경화 처리는 수소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경화 처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뭐냐면요.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트랜스 지방산이 생성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트랜스 지방산 수소 첨가에 의해서 불포화도를 낮추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맞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천연에서도 낙농유전에서 트랜스 지방산은 소량 발생합니다. 천연적으로도 공정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질 외치를 변화시키는 이게 에스터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에스테르 교환을 통해서 트랜스 지방에 없는 유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근데 우리 이렇게 경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화시키는데 왜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돼요 대체?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경화를 시키는데 100% 경화가 되지 않아요. 일부분은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일부분은 불포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이렇게 시스 형태로 불포화도가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얘가 수소 경화를 하는 상태에서 시스 결합이 있고 트랜스 결합이 있어요. 시스 결합은 우리가 수소가 각각 같은 방향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HHHH 이렇게 했을 때는 시스 결합을 했을 때는 얘가 서로 직선 형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내 혈액 안에 들어와서 사이즈가 안 나요. 축적되지가 않고 유지가 그러니까 배출이 되기가 편한데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팔을 거꾸로 달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결합을 했을 때는 얘가 사선상이 됩니다. 직선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직선상이 되면은 내 체내에 들어서 축적이 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내 몸 안에 축적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트랜스로 팔이 양쪽으로 결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지하려면은 유지의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통해서 방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유지의 경화 반응을 통해서도 얘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효소적 에스테르 교환 반응은 리파제를 이용해서 주로 중성지방의 1, 2번 위치에 지방산을 변화시키는 공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질의 1, 2번 위치의 지방산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에스테르를 서로 교환해주면서 얘가 트랜스가 아니라 시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어떤 유지의 3패 속도 온도 계수일 때가 Q10은 2일 때 30도씨에서 저장되어 있던 것을 마이너스 20도로 변하게 할 때 그 3패 속도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Q10은 2래요. 그 말은 요 Q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제품이 어떤 양이 온도가 10도만큼 변할 때 변하는 계수가 2라는 뜻이에요. 10도가 변할 때 이만큼 변한대요. 근데 얘는 어때요? 30도에 있다가 마이너스 20까지 변한대요. 그럼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3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변하니까 얘는 50만큼 변하게 됩니다. 온도가. 자, 온도가 10만큼 변할 때 이만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몇 번이 일어나요? 5번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2의 5승. 답은 몇 번? 32분의 1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돼지고기 2g을 킬달법으로 분석하였더니 질소 함량이 60g이었다. 돼지고기의 조단백 함량은 몇 %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질소 함량으로 조단백을 측정을 해줬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단백질을 정량해주고 싶어요. 이 제품 안에 단백질이 얼만큼 있는지. 근데 단백질을 자체적으로 정량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정량을 위해서는 어떻게 단백질 안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질소가 들어가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단백질 안에 있는 질소의 함량이 약 6.25만큼이더라 라고 환산을 해준 거예요. 이게 제품마다 다릅니다. 원료마다 다른데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적으로 6.25야.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얼마만큼이 있다면은 거기에 나는 6.25만큼을 곱해서 뭘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최종 단백질 함량만큼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자, 단백질이 만약에 10만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질소는 16분의 1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단백질 함량이 나오겠죠? 거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다시 질소 함량을 계산을 해주려면 곱하기 6.25를 하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돼지고기 2g에 킬달법으로 분석하였더니 단백질이 60g만큼만 있었대요. 그 말은요, 60g에 6.25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얼마나 단백질의 함량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게 375mg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돼지고기에 2g을 함량을 분석을 한 거래요. 2g 안에 얘가 375mg이 있으니까 이거를 퍼센트로 계산을 해주면은 뭐가 나오겠죠? 단백질 함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단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얘는 미리그램이고 얘는 그램이니까 단위만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답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은 점탄성은요, 점성과 탄성을 같이 나타내는 거죠. 우리 점도를 나타내는, 그 레올로즈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점성, 점조성, 그리고 탄성, 점탄성, 소성 등이 있습니다. 자, 각자 특징이 어떤 것인지는 해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점도와 점성과 탄성을 같이 나타내는 식품 거리가 멀대요. 자, 팩틴은 어때요? 우리 대표적인 점탄성 식품입니다. 어떤 거? 겔 형성하는 잼류.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탄성이 존재하죠. 점성과 탄성. 자, 육류, 팩틴젤, 고체지방질 모두 존재합니다. 점탄성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식품 마가린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35%의 HCl을 희석을 해서 35%의 HCl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만큼을 넣어서 뭘 만들고 싶대요? 10%의 HCl 500ml를 만들고 싶대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증류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볼게요. 근데 10% HCl에 500ml이면 그 안에 HCl이 들어가 있겠죠. 얼만큼 들어가 있을까요? 자, 100분의 10%만 HCl이 들어가 있대요. 얼만큼의 500ml짜리 용액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계산 곱하기 해주면 50g만큼의 HCl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거 어디서 와야 돼요? 여기서 와야 되겠죠. 자, 100분의 35%짜리 HCl을 내가 얼만큼을 쓸지는 모르지만 Y라고 해줍시다. 얼만큼을 쓸지는 모르지만 이게 몇 g이 되어야 된대요? 50g이 되어야 된대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려면 어떻게죠? Y는 50 곱하기 35분의 10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70 하면은 1000을 7로 나누어지면 얼만큼의 용량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35% HCl의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500ml짜리 만들 거니까 500에서 그만큼 빼주면은 나머지가 우리가 첨가해줘야 되는 그 증류수의 양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냄새 성분과 함유 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과일류 특히 그 식품에는 각자 고유의 색과 맛과 향을 나타내는 특성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을 우리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냥 이거는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함유된 성분과의 연결이 틀린 것은 나오네요. 파랑 마늘에 들어가 있는 거는 메틸메르캅탄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맞고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거는 리날,리올 나오네요. 올, 알코올류 맞죠? 헥사날, 찻잎에 나오는 헥사날은 알데하이드유가 맞습니다. 자, 근데 에틸아세테이트는 무슨 유일까요? 파인애플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맞고요. 얘는 알데하이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단백질의 열 변성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된대요. 단백질 변성. 주로 몇 도에서 일어날까요?
60에서 70도 사이에 단백질 열 변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 가열이나 우유 살균 같은 걸 해줄 때도 단백질의 열 변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균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넘어가서 볼게요. 열 변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백질 중에서 알부민과 글로불린의 변성이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단백질의 수분이 많으면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변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분이 많아요. 단백질의 함량이 낮아요. 그러면은 더 가열이 많이 되겠죠. 열을 더 빨리 받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더 수분이 많으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자,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등전점에서 가장 열변성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등전점은요, 얘네 아주 성질이 변하게 된 일반적인 기본 단백질이랑 다른 특성을 가지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변성이 일어나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가 답이 되겠네요. 3번.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전단 속도일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외관상의 점도가 틀려지는 유체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가는 게 얘가 뭐죠? 뉴턴 유체입니다. 근데 여기를 점도라고 보고 여기를 전단 속도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유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뭐 틱소트로픽, 하나는 레오펙틴입니다. 자, 우리 하나는 레오펙틴은 전단력이 작용할수록 점조도가 증가해요. 전단력이 레오펙틴 같은 경우는 전단력이 증가할 때마다 점도가 증가하는 유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막 저어주면 힘을 주면 줄수록 점도가 증가해요. 남백의 크림 만들 때 아니면 뭐 크림 같은 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레오펙틴이라고 말을 하고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4번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볼게요. 그러면 틱소트로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점도가 약해지는 것 같은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마요네즈랑 케찹이 대표적인 틱소트로픽 제품들입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결핵 환자들의 경우 결핵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균을 석회화시키는데 이럴 경우 유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결핵 환자들의 경우 결핵균이, 자, 결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결핵균은 바로 뭐냐면은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결핵균이 어디에 침범을 했을 때, 폐에 침범을 했을 때 걸리는 질환입니다. 자, 미생물이 이 마이코박테리움은 막 침입을 해가지고 폐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폐를 감염시켜 버립니다. 근데 내 몸의 그 면역 체계가 외부로 물질로부터 내 폐가 감염이 됐어요. 얘를 멈추게 하고 싶어요. 얘를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칼슘을 끌어와서 석회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자, 석회화라는 건 칼슘은 바로 뭐죠? 뼈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그런데 결핵균을 움직이지 못하게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칼슘을 이용해서 이 미생물 자체를 석회화 굳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미생물만 굳을까요? 안 그러죠. 폐가 같이 석회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핵균을 판단하는 결핵 환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징후 중에 하나가 뭐 표현형 중에 하나가 폐가 석회화 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표현은 그 나타나는 질환의 그 가장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이 나왔어요. 뭐가 들어갈까요? 칼슘이 나오니까 칼슘을 우리 이용하는 비타민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우리 비타민 D는 바로 뭐예요? 뼈의 석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칼슘이 벌써 여기에서 석회화를 하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어떤 걸 못 쓰겠어요? 비타민 D를 못 쓰겠네요. 답은 2번.
넘어가겠습니다. 효소적 갈변 반응과 거리가 먼 것은 효소적 갈변 반응은 바로 뭐죠? 자, 갈변 반응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효소적 반응, 효소적 반응은 열이 없이 일어나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효소가 뭐냐면 바로 요 폴리페놀 옥시다제와 티로시나아제 등이 관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절단면에서 일어나죠. 사과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효소적 갈변 반응이죠. 왜 껍질 깎아놓은 데만 일어날까요? 효소가 활성화되잖아요, 그쪽이. 그죠? 그리고 산소와 많이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구리이온은 갈변 후의 작용을 활성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멜라노이드를 형성한다. 이 멜라노이드는 바로 뭐예요? 마이알 반응의 최종 산물이 바로 요 멜라노이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당류 중 이눌린의 주요 구성 단위는 나왔습니다. 이눌린은 어때요? 당류의 복합체, 중합체죠. 근데 어떤 당류가 중합이 됐을까요? 바로 과당 프락토즈의 중합체가 이눌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과일류나 구근류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과당의 중합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자, 다음 중 발효시켜서 얻은 제품이 아닌 것은, 이거 너무 쉽네요. 답은 몇 번? 전지분유 되겠죠. 자, 케피르랑 쿠미스, 이거 바로 뭐예요? 우리 발효유 제품인데, 발효 제품에는 우리 정상젖산 발효균이랑 이상젖산 발효균이 있죠. 그리고 발효를 시킬 때는 유산균만으로 발효시키는 유산균 발효가 있고요. 유산균이랑 효모를 같이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요구르트가 바로 이 유산 발효유고요. 케피르랑 쿠미스는 바로 뭐죠? 이 유산균이랑 효모랑 같이 넣어서 발효하는 유산 효모 발효유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감자칩이나 마요네즈와 같이 지방이 함유되거나 갈변화가 예상되는 식품에서 지방 산패와 갈변화 반응을 억제할 목적으로 효소를 넣는데요. 이거 너무 지방 산화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넣어? 뭘 넣어야 돼요? 산화를 억제시켜야 되니까 옥시다제가 들어가야 되네요. 일단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갈변화 반응, 지방 상패 반응을 억제해야 되니까 글루코즈, 갈변화 반응을 글루코즈를 옥시다제 산화를 방지해서 이뤄야 되고, 카탈라제 지방 산패를 방지하는 효소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pH 4.6에서 침전되는 우유 단백질은, 자, 우유 단백질은 뭘로 구별이 되냐면요.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로 구별이 됩니다. 자, 이 기준은 바로 뭐예요? 카제인은 우리 우유를 만들 때 아니고 발효유를 만들 때나 치즈를 만들 때 모두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만들어줘요. 그 응고하는 성질이 바로 뭐다? pH 4.6에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많이 해주는데, 이때 응고되는 게 바로 카제인. 그러면 pH 4.6에서 응고되지 않는 나머지 단백질, 어떤 거 락토글로불린 이런 애들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정답은 베타카제인 4번이 되겠네요. 38번 물의 상태도 그래프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물질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했네요. 자, 우리 온도만 봐도 문제 구할 수 있겠죠. 100도 이상에서 존재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수증기. 그러면은 여기 0도 이하에서 존재하는 기억은 얼음, 물, 수증기.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근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여기 이 지점은 바로 뭘까요? 상태도에서. 이 부분은 바로 뭐냐? 임계점이라고 우리 말을 해주죠. 임계점은 어떠한 임계 지점이다 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평형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상이 바뀔 수 있는, 평형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점, 여기 이상으로는 상이 변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지점은 바로 뭐다? 삼중점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삼중점은요 각각의 상의 성질이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을 우리 삼중점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상평형 문제, 상태도 그래프 나올 때 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삼중점 아니면 임계점이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문제, 개의 새우와 개의 각각
청록색이지만 조리하거나 삶을 때 초절임을 하면은 적색이 된다. 이거 뭘까요? 아스타잔신입니다. 요거는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볼게요. 얘는 조리할 때 열을 가하면은 적색이 된대요. 얘 어떤 성질이다? 그리고 지용성 색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질소 환상 계수가 가장 큰 식품은, 질소 환상 계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25 평균적으로 6.25다라고 했어요. 이거 바로 뭐라고? 자, 단백질 안에는 질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질소의 함량만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로 대략적으로 단백질이 얼마 있겠다라고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단백질 안에 질소는 약 16분의 1만큼 있대요. 그래서 그걸 환산해준 게 6.25인데 이 함량이 단백질 안에 질소를 가지고 있는 함량이 제품마다 다르겠죠. 원료마다. 그것 중에서 이거를 평균 낸 건 6.25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식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거 뭐가 있겠죠? 답은 3번 대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품 화학도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